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어제 그야말로 느닷없이 윤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로 출발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파장과 관련해서 맨 먼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이 이제 윤핵관을 때의 장제원과 이 권성동 의원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지금 이제 이 장제원 의원과 그다음에 김기현 현 대표, 그러니까 김장연대 해가지고 사실상 김기현 대표의 당 대표 이 당선의 1등 공신이 장제원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제 당 대표, 당 지도부 이 당 지도부도 입장을 정하는 게 인요한 혁신의 요구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이제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분이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나오고 이제 장제원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게 제 초미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이제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내분 동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이 가는 꼴이 말이죠. 그나마 장제원 의원이 체면을 살려줬는데 윤 대통령 체면을 살렸다고 저는 봐요. 자,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민주당 개딸들하고 비슷한 형상이 지금 국민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훌륭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이 수준 이하로 놀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딸들을 매일같이 욕하는데 개딸들하고 차이가 하나도 안 나요. 아니 여당이잖아요. 아니 개딸들이 있는 민당이야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당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쳐.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보수는 기본이요. 기본이 예의범절, 정치에서도 예의범절 있잖아요. 정치에서의 가장 큰 예의범절은 뭐냐? 민심을 따라가는 것이 예의범절이에요. 이 사적인 관계에서의 예의범절은 도덕률이겠지만 정치판에서의 예의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거가 이제 가장 큰 예의범절이고 그 다음에 여당은요.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예의범절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국민의힘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친김기현 계열 인사들, 의원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게 과연 개딸들하고 차이가 뭐냐. 예? 지난번에 나경원 출마했을 때 나경원 연박잘 돈인 인간들이 지금 국민에서 날치고 나섰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 때문에 말이죠. 국민의힘도 심판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냥 당일날 지금 112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의 의원이요. 그 단체 텔레그램 방에 있는데 어제 불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똑같은 논리로 개딸들이 비명을 때려치는 똑같은 논리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할 짓이냐. 여당과 야당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제 보니까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 형편은 어떠냐? 민주당 형편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빠서 다행이에요. 김민석이가 또 사고를 쳤어요. 김민석이. 자, 그리고 그건 천천히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는 창당 시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월 초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 창당의 규모도 밝히고 있습니다. 30석 정도의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창당 시나리오가 하나씩 구체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칙과 상식 플러스 이낙연 플러스 이상민 요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명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원칙과 상식의 대척점에서 새로운 또 조직을 만들어요. 뭐냐? 퇴진과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퇴진은 누구겠어요? 비명들 내보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 김은경이가 실패한 거 꺼내드는 거 아니에요? 혁신의 탈을 쓰고 이재명이 지키는 방탄 모임이 곧 퇴진과 혁신 모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의 민당도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야 막나를 것 없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지금 야당을 욕할 때가 아니고 여당 스스로 흔히가 얘기하잖아요. 자정, 정화 얘기하는데요. 자정, 정화. 그래서 공천이 중요한 거예요. 김용호 같은 인간 XX 같은 게 황교안이고 말이에요. 이것들이 2020년 총선을 때 공천할 때 X85를 공천해가지고 요 꼴이 나는 거예요. 연방장 돌리는 문화가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댓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당은 웬만하면 제가 비판을 안 하는데요.
어제 딱 하는 거 보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 싹 다 물갈이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이 하위 20% 30%도 만날 때가 아니라 절반 이상 싹 다 물갈이해야 된다. 그래서 파문을 일으켰던 막말 파문.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도 당직자 중에 막말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뭐 무슨 여의도 연구원장 앉아있잖아요. 김성태. 예? 김성원이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당이 이게 지금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아니 김성원 의원 저도 잘 알아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도 막말을 해가지고 한 칸에 날아가잖아요. 대한민국 공직사회는요. 엄격히 얘기하면 물론 공직사회고 정치하고는 다르지만 정치인은 더 앞장서야죠. 9번 잘한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기억 안 해. 한 번 잘못한 것은 끝까지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내년 공천을 앞두고 막말 뭐 등등 이런 인간들을 아이고 그러니까 김기현 체제가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리할 때는요. 아픈 손가락을 깨물어야 돼요. 그 읍참마속이 유식하게 읍참마속이 뭡니까? 읍참마속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도 지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윤 대통령도 벌써 지금부터 어제도 제가 했잖아요. 대통령 폴레부터 했잖아요. 청와대 참모라해서 가점 없어. 공정한 경선을 치러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윤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공천 과정에서 실행적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이행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빈말 이러면은 역풍이 더 분다. 자, 그래서 대통령서부터 시작해갖고 읍참마속의 인사. 지금의 인사는요. 장관 바뀌고 무슨 뭐 대통령 참모 바뀌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천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개입 안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개입 안 해야 되겠죠. 당은 당대로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지만 대통령의 뜻, 즉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여의도에서 그런 능력과 전문성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은 전문성이고 그 다음에 투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여론의 흐름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물론 정치의 생물이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여당이 달하면 야당 심판론이 커질 것이고 여당이 이렇게 지금 혼줄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으면 여당이 더 혼줄이 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 여당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절대로 과반수는 못 넘는다. 요게 결론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저는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요. 뭐 기자서부터 시작하고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하고 전화도 하고 뭐 다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어느 누구도 긍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제 주변에는요. 10명 중에 단 한 명도 긍정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럼 과반 못 넣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투쟁력이라도 일단 배게 돼야지. 그래서 근데 투쟁할 때 입만 가지고 투쟁하면 안 되고 내용, 컨텐츠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돼. 그래서 실력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거. 그러면 실력이 뭐냐? 전문성이나 이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 100몇 명 되는데 과연 정말 야당, 민변, 아주 좌파의 골수들, 간첩들하고 싸워서 이길 전문성과 그 다음에는 배짱과 용기,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저는 그래서 내년 공천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물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전문성과 투쟁력을 저는 꼽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 이건 뭐 저의 이제 평소에 저는 소신입니다. 예. 자,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인총선 공천이 핵심인데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인용한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누군가는 희생자가 나와야 된다. 희생의 일환, 1호 지금 장재원 의원. 그나마 장재원 의원 하면은 어쨌든지 간에 현 정부 탄생의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1등 공신다운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것이 아니냐. 문제는 이게 장재원 의원 한 명으로서 끝나갖고 될 일이냐. 아니 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2, 제3의 희생타가 나와야 되는데 제2의 희생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이제 보도 매체마다 약간의 톤은 다릅니다. 톤은 다른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서. 오늘 중으로 김기현 대표가 중대 결단할 수도 있다. 뭐 여기서 중요한 결단이라는 게 뭐겠어요? 불출마 선언 아니겠습니까? 장재원같이 깔끔하게 나 서울 와서 출마할래? 아니 서울 와도 떨어져야 미안한 얘기지만 예, 서울 와서 떨어진다니까요. 그 작년에 지금 전사로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살아서 투쟁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불출마 선언이 임박했다. 그 결정적인 이 원인 중에 하나, 이건 제가 보는 겁니다. 오늘 말이죠. 서초 구룡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가. 근데 여기에 당연히 당 대표가 나와야죠. 근데 나오려고 하는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심경을 정리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심경을 오늘 중으로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빠르면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또 김기현 대표 측근에서는 지금 본래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이제 혁신회의가 잘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정기국회도 끝나고, 그러고 나면 1월쯤에서 이제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게 장제원 의원이 어제 딱 불을 지르는 바람에 본인도 지금 쫓기는 그런 기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래는 그래서 이제 공관위도 다 띄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 살살 뒤로 좀 빠지는 모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관위를 출범하고 뒤로 물러서는 방법도 있고, 지금 공관위는 생각보다 1월이 아니고 지금 이번 달 안으로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관위까지는 지금 김기현 대표가 출범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라는 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이게 불이 붙었을 때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서양 격언에 그런 것처럼 지금 장제원이 쏘아올린 공을 바로 릴레이에서 받을 선수가 바로바로 나와라. 그래야 이게 바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바람이 불렀다가 아주 잔잔하게 또 이제 온실 속으로 쏙 들어가고, 그러다가 또 이 밖에 분위기 봤다가 또 살짝 바람만 불고, 그럼 이게 선거는 이제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바람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대한민국 선거만큼 바람 선거인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에 없는 정치를 하는,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가, 언론의 자유도 있고 다 좋은데, 하는 나라가 딱 여론 정치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 정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채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김기현, 제일 상징성 있는 사람, 다른 사람 10명이 각 지역별로 몇 명, 지금 다선 의원들,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 희생때 딸린 사람들이 몇 명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 안 하겠어요. 나중에는 제가 얘기할게요. 안 움직이면. 저도 뭐, 제 방송 그렇게 뭐, 그냥 좀 하면 그래도 영양가가 제 0.1%는 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여론에. 자, 그래서 불을 붙이는데 1번, 2번, 3번 최소한도 5번, 6번까지는 나와라. 매일같이 나와라. 매일같이. 그래야 이 바람이 꺼지지 않는다. 그래야 장제원 의원의 희생이 살아서 그야말로 여당의 부진한 지지율, 대통령의 부진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말이죠. 어제도 지금 이제 제가 이 화면을 보내드린 바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8주기, 6일날 8주기를 가서 이런 이제 결심을 했다. 이렇게 올려놓고 성경 말씀까지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장제원 의원은 뭐 굉장히 독실한 신자라는 거, 기독교 신자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보면은 본래 결정적인 게 이제 언젠가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먹었고, 이 일찍이 이제 이 불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는데, 인용한 혁신위원이 이제 혁신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느닷없이 이제 92대 4천여 명을 데리고 산악회를 산악회 기념행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뭐 장제원 의원이 저기 하는 거다. 그리고 알량한 정치 좀 더 하려고 말이지, 서울로 가는 거 나는 이거 안 하겠다. 부산에서 부산 의원으로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이런 거대한 이 지역 발전 프로젝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에 매진하겠다. 이러면서 딱 비토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압박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차를 날려서 결심을 하게 된 게 엊그제 6일날, 그러니까 이제 부산 엑스포가 날아가고 민심을 달래는 이제 현장 민생 행보를 윤 대통령이 갔잖아요. 재벌 총수랑 다 같이. 그때 만찬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장제원을 불러냈다는 거, 별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도 윤 대통령이 그 불러서 단둘이서 얘기를 했다. 여기까지는 지금 언론에 한 줄 딱 나왔어요. 한 줄. 한 줄 딱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 전에 이제 윤 대통령하고 뭐 직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했겠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한테 이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됐으니까 예의를 갖춰서 대통령님, 제가 그 사표를 불출마 선언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혁신위가 마치는 날까지 기다린 거예요. 혁신위가 마치는 날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출국하는 날 딱 던진 거다. 이게 우연한 타이밍의 일치는 아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다진 거지. 왜냐면, 장제원 의원도 삼선 의원이니까 정치 선수 아니에요. 정치 선수인데
정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계산 안 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장제영 의원이 1차적으로 부산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아이고, 제가 참 방송으로 참 옮기기조차도 부끄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이 개딸들이 이 비명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무슨 부대? 무슨 부대까지 얘기하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친 거. 예. 자, 그래서 친윤계 초선 15명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기현 대표 순장조가 돼버린 거예요. 특히 이제 초선 강민구, 소속 정당의 좀비 정당이라는 망언까지 해가면서 당을 흔들리는 자가 진짜 엑스맨 아니겠냐. 예. 그래서 서명수 하태경 의원을 직격하고 나섰고, 최춘식 의원 같은 경우는 자살 특공대는 불난집에 부채질로 끊임없이 지도부 넣는다. 아니, 이걸 자살 특공대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맞습니까? 예. 따뜻한 온돌에서 혜택받은 중진들.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이제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이뇨한 위원장하고 이제 오찬을 하면서 이뇨한 위원장이 50% 성공했다. 그러게 얘기하니까 당에서 잘만 협조하면은 100% 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냐. 할 때 이 나머지 50%는 그러니까 당에서 만들어라. 그러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해답은 당에서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쓸 때 지금 장제원 의원이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부 희생도를 놓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이 자살 특공대라는 용어까지 써. 자살 특공대 나왔다면 개딸이나 똑같아요. 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자, 그리고 김석기 의원의 경우에 대안 없는 지도부 흔들기 멈춰라. 이러니까 김병민 의원이 지도부 중에 누가 혁신의 희생 요구에 대해서 답을 내놨냐. 자, 이렇게 반박을 하는.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또 상충하는. 아직 지도부라고 해서 의견 상충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죠. 이 정도 수준이야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의견이 다른데 강력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게 민주주의 장기 아니에요. 자,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건데, 단체 행동한 거 하루도 안 돼갖고 단체 행동하는 친윤 초선 의원들의 이 행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요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모든 저를 비롯한 당 구성원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직생 각오로 보답하겠다. 여기서 보답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저는 사직생이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보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혁신이도요, 욕을 안 먹을 수가 없는 게, 혁신이 끝나는 날 딱 어느 한 사람, 박찬우, 경북대 대학생인 국민의힘 박우진 혁신위원이 말이죠. 이거 죄송합니다. 예. 박우진 혁신위원의 주장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혁신위가 조기 해산함에 따라서 혁신위 의원들이 하는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 쇄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 도로 영란당이 된다. 혁신이 당의 뼈를 깎는 고통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에 걸맞은 권한이 없었다. 혁신이 끝난 마당에 이제 의견 내는 것도 의미가 없다. 지도부 총선 승리 어렵다는 걸 안다면 분명히 혁신해라. 여기서의 혁신은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희생이 없으면 여당 총선 승리 어려울 것이다. 혁신을 외면하는 당에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고 양잿물이라도 먹여야 한다. 이 정도로 지금 혁신도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주당은 당 같지도 않다. 왜? 범죄 수괴인 이재명이가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재명이 사당화됐으니까 민주당은 정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신당 추진 움직임이 있으니까 김민석이가 어제 딱 치고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사건화 노선이다. 그리고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다. 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하고 경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 탈당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경선 불복이라고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형적인 사꾸라 노선, 사꾸라는 그래서 지금 언론을 보면 사꾸라는 김민석 지가 사꾸라 아니냐. 아니, 느닷없이 정봉준 캠프로 간 인간이 누군데, 너 아니야? 어디다 대고 사꾸라를 얘기해? 이런 반론과 반반이, 반박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치솟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석의 주장을 보면은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검찰 독재를 견제하는 것인데 거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돌리거나 또는 시대 과제가 뭔지도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다.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그 비명계 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사쿠라지 지금 무슨 소리야? 그래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로는 떠나가는 민심을 얻을 수 없어. 저를 포함해서 586 기득권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왜 커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리고 김민석이가 이제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잖아요. 독재 정권 시절 학생운동하고 총학생회장 한 게 안기부 특채를 노리고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한다는 식의 마타도와 같은 수준이다. 공천을 받으러 저런다는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 이 김민석 의원의 이런 과거 화려한 경력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테고, 그 윤영찬 의원도요. 이번 이제 이 김민석 과거 이 탈당 정몽준 당으로 간 거 이걸 가지고 이 사건으로 김민세라는 오명을 쓰고 10년 넘게 낭인 생활을 한 사람인데 만일 사람인데 자 말이 현실론이지 선택의 중심에는 늘 김민석 본인이 있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 했던 여선호 씨는요. 김민석 의원의 이낙연 전 대표 비판에는 동의하지만은 참 애처롭다. 생면영장을 위해서 돌격재정을 자처하거나 침묵하는 86세대 정치인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86세대 86 불출마론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우상화해서 딱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거 말할 말대꾸할 없어.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다시 또 이낙연 전 대표를 치고받아요. 뭐라고 그러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반박할 용기가 없다고 본다. 사쿠라의 길을 접기 바란다. 그래서 사쿠라 논쟁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요, 확실하게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밝히고 있느냐? 이낙연 신당론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어요. 내년도 신당 출범을 뭐 한다. 그리고 이제 시점을 분명하고 규모는 30명 정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당과 동시에 교섭단체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빅 픽처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관심을 모았던 새 총리의 연대설,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반기를 딱 들고 있습니다. 새 총리 연대 그런 거 없어. 딱 잘라서. 그리고 내 사전에는 통합과 화해밖에는 없어.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입장은요. 정 총리가 어제 열렸던 김영주 국회부의장 출판 기념사 기념식 축사에서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밝혔어요. 지금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또 달리 보면 여당은 더 많이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연대 가능성에 관해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는요. 새 총리를 만나지는 않고 이낙연 총리는 제끼고 김부겸과 정세균만 만나겠다라고 하는 쫄장부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대로 참 수준 이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여야 누구를 탓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아야 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냐? 지금 이거는요.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우영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론으로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조우영이가 그렇게 직접 언급을 하고 다녔잖아요. 검찰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또 이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제 밝힌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우영이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타준 게 아니다. 윤석열 커피가 없었다 이거죠. 요거를 민주당이 다 알면서 알았던 이 통화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여러분들 말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대선 공작, 여론 공작이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개입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김어록 의원, 그리고 보좌관, 그리고 또 한 사람 핵심 인물이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이었던 김모 씨, 요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 수사 과정에서 말이죠. 이 언론사 소속, 최근에 말이죠. 한 언론사 소속 A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어요. 근데 이 언론사 소속 A씨 이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이 민주당 국회 정책연구했던 김모 씨하고 다른 언론사 간부 B씨와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김정책연구위원이요. 조영에게 커피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한테 물어봐요. 예, 다른 언론사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간부한테. 그러니까 그 언론사 간부가 조영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탄 적이 없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해요. 김 의원한테. 그냥 김 의원이는 커피 타준 거 없다는 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김 의원이 B 씨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거예요. 배경과 경위를 지금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 그래서 이 B 씨가 조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물어본 것 아니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조 씨하고 둘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친분과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알려준 인물은 또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악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 결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셨다는 의혹이 허위사실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이 알면서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대선 공작, 여론 공작을 한 거. 이게 맞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포렌식을 당한 이 언론 기자, 요 사람은 서울신문한테 뭐라고 했느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 설명했다. 그리고 다른 언론사 간부 B 씨는요. 조 씨에게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들은 건 맞는데 이 정책위원하고 통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이 앞으로 또 정치권에 큰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